우리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건, 영업을 하는 사람이건, 이렇게 정체되거나, 사실은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기 같은 상황이 왔을 때가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이 치열하고 남는 것이 없고 우리 직원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럴 때마다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연구를 통해서 변신을 거듭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요즘 시대의 말로 디커플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하고 같은 방식으로 변하지 마라. 같은 방식으로 변해봐야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 벌던 거 350만 원, 400만 원. 근데 그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기존에 하던 것을 좀 더 열심히 할 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100인데 지금 업체들 경쟁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130 정도가 돼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회사들이 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원가는 비싸지고 남는 것은 적어지고 기업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변신을 안 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 도태가 되겠죠. 그래서 변신이 필요해요. 자, 변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혁신을 일으켜야 돼. 그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해서 화합해서. 자, 그러니까 사실은 소통을 잘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럼 문제가 뭐다? 우리는 다른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네. 자,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근데 왜 기업들이 변신을 못 하나요? 두려워서 변화가. 왜 두려운 거예요? 지금이 만약에 그걸 잠깐. 한 명씩. 지금이 그래도 조금 안정되다고 생각되는데 변화해서 힘들어질까 봐. 아,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네. 위험하니까. 자,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시대가 서서히 자꾸 죽어가는 거죠. 제일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이라고? 변하지 않는 서서히 죽어가는 병. 우리가 왜 개구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다 넣고 살살 데피면 개구리가 좋아하다가 어떤 한계점을 넘어가면 개구리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뭘 못해서? 버리지를 못해서. 딜리트를 못해서. 자, 그럼 탈동조화를 잘하려면, 디커플링을 잘하려면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변하는데, 자, 조금 변할래요? 많이 변할래요? 그러면, 변하려야죠. 자, 그럼 직원들은 많이 변하기를 바랄까? 적게 변하기를 바랄까? 적게 변하려고. 적게 변하기를 바란다? 그럼 직원들한테 얘기해야 돼. 그럼 적게 변하면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적게만 좋아지고 크게 좋아질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좋아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좋아지기를 바라느냐?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자, 적당히 변하면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악순환이 반복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자, 통찰을 잘하는 사람이 잘 리드해 나가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이제 디커플링에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는데 제일 필요한 건 기존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딜리트라는 책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면 자, 퀀텀 립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 벌려고 하지 말고 3천만 원, 5천만 원 벌려고 해라. 그게 말이 맞잖아요. 3천만 원, 5천만 원 벌려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 있죠. 그것도 결국은 디커플링을 얘기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는 원칙을 써놨어요.
디커플링을 잘하는 원칙. 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이제 5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대요. 그 5가지가 뭘까? 자, 돌파구 잘. 첫째, 혁신. 목적이 좋아야 된다. 야, 목적이 좋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계산이 잘 됐다는 거지. 가치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크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좋은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첫째, 목적이 좋아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홍익인간의 이념, 아니면 가치가 큰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디커플링의 가장 본질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는 식당이 있고 줄 서서 사 먹는 빵집이 있다. 자, 제품이 탁월해요? 탁월하지. 남이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지. 그 탁월하니까 자,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흉내 못 내니까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이 좋아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자, 탁월하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뭘까? 탁월하면 이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탁월해지면. 여러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고객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자, 고객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자, 줄 서서 먹는 식당의 음식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싸요. 그 싸니까 줄 서서 먹는 거야. 그게 비싸다라고 하면, 원래 가격의 원칙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개밖에 못 판다. 그럼 줄 서서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격을 비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랑 맞춰야 되는 거라고. 근데 싸게 한다고. 그러니까 줄 서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목적이 좋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가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잘 결정해서 자, 1000명한테 팔 수 있는 거를 몇 명한테 팔 수 있도록 해라? 10만 명에게, 100만 명에게 팔 수 있도록 해라.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1000만 원을 받고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1000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 그 많은 사람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해요, 제가? 앱을 만드는 거예요. 앱을 왜 만들어? 10만 명, 100만 명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근데 가격은 얼마? 월 2만 원? 그럼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 500분의 1밖에 안 되네? 500분의 1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싼 가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가는 거죠. 요즘은 무료 앱도 많아요. 앱을 무료로 제공해. 대신 무료 앱을 제공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거든. 카카오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료로 이 카카오톡을 써라. 그래서 온 국민이 카카오톡에 열광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광고를 통해서 뭘 통해서 여러 가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졌어.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해버렸어. 뭐까지 했어? 다음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거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 그래서 규모를 만드는 거, 이게 디커플링의 원조 아닐까?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또, 너는 부의 추월차선 안 읽어봤어? 읽어봤습니다. 읽어봤어? 네. 5가지 몰라? 아, 그러고 서점 가서도 말씀하시고 서점 가서도 5가지를 한번 리마인드를 했었는데 네. 좀 한두 달 지나니까 너무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성장할까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목적이 좋고
탁월한 상품이니 자, 그걸 써본 사람들이 전파해서 사실은 저절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뭐가 되니까? 목적이 좋고 상품이 탁월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이럴이 가능해지는 거지. 입소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이건 뭐냐, 이제. 사실은 내가 A라는 프랜차이즈점에 한 점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프랜차이즈점이라고 하는 데는 본사에서 통제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뭘 행동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서비스나 기타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본사의 룰을 따라야 되니까. 본사의 룰을 안 따르면 어떻게 돼? 이제 제명이 된다고. 그럼 내가 체인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탈동조화를 하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뭐가 돼야 된다? 자, 내가 통제 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점에 한 점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본사가 망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통제 가능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이 5가지가 잘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디커플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탁월해야 돼.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거. 목적이 좋아요. 딜리트가 돼야 된다는 거. 자, 딜리트라는 책에서는 딜리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 파괴하라고. 없어져 버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탈동조화가 된다고. 자, 일본이 그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해서 폐허가 됐거든. 그러니까 뭐 독하게 노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되나요? 네. 그러니까 파괴가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완벽하게 없애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지. 자, 필요할까요? 차라리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간도 주어지고 여유가 생기니 이럴 때 탈동조화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그냥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준비해야 돼. 진짜 준비해야 돼. 오케이? 자, 그 탈동조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자,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 대나무? 대나무 방식. 대나무 방식이 뭐예요? 준비하는데 씨를 뿌리면 5년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자, 싹을 트고 나오지도 않다가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5년 후가 되니까 싹을 트고 나오네. 싹을 트고 나오고서부터는 어떻게 돼? 쭉쭉 큰다고. 쭉쭉 큰다고. 그래서 대나무 죽이야. 쭉쭉 큰다고. 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뭐가 좋아서? 뿌리가 튼튼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자, 우리 영업사원들이 진짜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작업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내서 다시 수정 보완을 거듭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자, 5천만 원 버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아니다? 가능한 일이다. 오케이. 1억을 버는 일이 한 달에 1억을 버는 일이 가능하다. 안 될 리가 없는 거지요. 찾으면 돼. 우리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그걸 실행합시다. 자, 디커플링은 창작에 관련된 일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디커플링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